네, 시사 1번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송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곤란하고 그런 이제 주제가 될 텐데요. 지난 4일, 8일 두 번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죠. 네.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조금 뭐 좋지 않게 비쳤는데 이 두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이 참석을 합니다. 또 광주에서 최고위원회도 열 예정이라고 해요. 자, 광주 시민들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5.18 관련해서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도 배치되고 또 국민의힘의 생각과도 다르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저 입장에서 뭐 적어도 이 특히 광주 시민들께는 뭐 읍소하는 입장으로 가서 다시 저희들의 이 진의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봅니다. 일단 당 구성원 중에서도 또 수석 최고위라는 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국회의원 전원이 또 현장에 가서 5.18의 기념식에 참여해서 또 저희의 마음을 전달할 그럴 생각인데 어쨌든 계속 저희는 그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그 마음을 다시 전달하고 또 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 그런 과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금주 의원은 지역구가 화순? 예, 전남 나주 화순입니다. 나주 화순이죠. 그러면 광주에서 사실 바로 붙어 있어요. 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남다른 생각을 네. 갖고 계실 네. 것 같고 김재원 최고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제 현지에서 지역민들의 좀 의견도 있을 텐데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보여주는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드려보고 달래주고 또 다른 쪽에서는 뺨 때리고 이런 식입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인사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 이 광주나 전남, 전북 이쪽에 대한 기존으로 다시 복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김재원 의원 이런 얘기 하시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와서 이런 일, 뭐 5.18 그 묘소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고 하셨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특별히 바뀐 게 없고 그 밑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여당의 기본적인 그 정책적인 기조에서 어떤 입장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네, 송금주 의원 발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딴짓한다. 아프죠. 어떻게 보세요? 아프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 아픈 거예요. 김재원 최고가 뭘 잘못했느냐. 자, 5.18 정신을 헌법에 안 넣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못 넣을 거다. 결국 개헌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발언 뒤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야, 정치인이라는 게 어차피 뭐 표 받으려면 조상 묘도 팔잖아요. 라는 이 대목.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지. 앞과 뒤가 다르네. 라고 딱 그냥 못을 받게끔 생각해. 그 아픈 대목이잖아요. 그 앞에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뭐 초기에는 말이죠. 약간 이런 측면이. 근데 내 마음속으로는 사실 강남 좌파냐 생각 정도로 노무현 뭐 다큐 보면서 2시간 울었다. 네. 그럼 DJ 기념관 최고 먼저 갔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종찬 씨 만나고 다 아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었고 광주를 많이 가서 진짜 진심을 보였잖아요. 그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데 이 모든 그동안의 활동을 김재원 최고 한마디가 다 흔히 하는 말로 날려버렸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엄청나게 더 공을 우리 윤희석 대변인 계시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다 가서 한번 계속 한들 또 믿어주겠냐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이정현 대표는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 정운천 최고는 이런 사람이 했던 모든 노력이 글쎄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좀 답답해요. 하헌기 부대변인. 예, 저는 뭐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뭐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뭐 직접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다는 거나 뭐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참석한다는 거나 이런 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가 사실 5.18 대놓고 폄훼해서 막 징계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컷오프 당했다가 다시 출마할 때 막 무릎 꿇고 그랬거든요. 그런 네. 건 이제 발전된 거죠. 근데 제주 4.3건에 대해서도 희생자들한테 상처 입힌 건 사실이거든요. 제주도민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우리도 피해자인데 저 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아무리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고 이게 약간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춰서 일관성 있게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윤리 징계에 대해서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한 분은 3개월, 네. 최고위원 자진 사퇴 안 한 분은 1년, 4배 차이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 4배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4.3과 관련된 제주도민분들의 또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희가 할 일이 많은데 일단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적어도 5.18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헌법 전문 수록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당원 당규 맨 위에 소개 부분에 보면 저희의 다짐이 있는데 거기에 5.18 정신을 국민의힘은 그 정신을 추구한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과 그 당 강령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최고위원 이제 징계 수위가 차이가 난 거를 두고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최고위원직 사퇴 여부가 이 4.3의 의미 훼손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보다 더 중요한가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송금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여당의 전략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8 행사를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두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신속하게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해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런 징계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당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징계를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대체 구체적인 사실을 그냥 발언만 자체만 가지고 본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 무근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4.3 또는 5.18 우리 역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아프고 슬프고 또 어찌 보면 민주화를 위한 가장 우리 민중들이 국민들이 최일선에서 지켜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입으로 이렇게 뭐 두드려주고 어루만져 줄지언정 다른 쪽에서 뒤통수 때리는 일은 진짜 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이 광주시당에서 하는 얘기도 그거잖아요. 4.3 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담당자의 그 해당 행위를 했던 분에 대해서 그냥 징계 3개월 정직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요 4.3 관련 태영호 의원을 제가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고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그 발언 4.3은 김일성주의자들에 의해서 됐다 하는 말하기 직전에 그때가 전당대회 그 유세할 때예요. 일단 4.3의 무고한 피해자, 희생자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절을 했어요. 네. 절을 하고 나서 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김일성과 연관지어서 한 발언은 아니라는 거. 그거 사실 확인만 제가 해드립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짚고 싶은 게 예.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 건데 피해자에서 언급하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로 세워놔 버렸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가해자요. 네. 어떤 지금 가해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4.3의 가해자가 4.3의 가해자가 누구시죠? 누구냐는 거죠. 그 4.3의 가해자에 대해서 이 태영 의원은 다른 인식을 보여줬잖아요. 4.3 가해자가 누군데요? 아니 4.3 운동을 그러니까 가해자를 했던 누구로 보신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국방경비대라든지 미군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 당시 4.3 항쟁 당시에 네. 제주도에 있었던 일반 양민들 예. 특히 남자들이 대부분 희생을 희생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희생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구도 전하는 용으로 그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서 절을 한 다음에 네, 네. 그 그럼 4.3 무고한 사태, 희생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4.3 사태가 일어나게 된 정치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네. 그것조차 왜 그 정치인이 역사를 재단하느냐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마치 피해자들까지도
기밀성과 연관됐다는 인상을 줬다. 그래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고 오해를 하시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발언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예. 네, 우리가- 하은기 부대변인.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용어를 설명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 항쟁, 제주 4.34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남로당의 봉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 그냥 건조한 팩트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합의된 사안이잖아요. 뭐 피해자를 어떻게 했다는 걸 떠나서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의 이 전통성을 좀 수호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태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사회화가 좀 필요하다. 이게 자꾸 북한식의 어떤 그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적응하고 살려면 대한민국에 맞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재사회화가 돼야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말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성호 의원. 아니 이게 지금 자 4.3은 당시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의 박헌영이 평양에 가 있으면서 진영을 때린 것에서 남조선 남노당의 제주 도당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북노당 그러니까 당시 김일성의 지지를 받은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훈련 받을 때 우리 김일성 주석이 다 남조선 혁명을 지도했다라고 배웠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대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차이는 있다. 그럼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에 맞게 사회화가 돼야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생각을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인데 그리고 심지어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진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게 뭐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5월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 의원님들께서 아마 참배를 하시고 이런 이제 그림들이 언론에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덮여가는 건지, 그러니까 강주시당에서 이렇게 그 성명을 낸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덮여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 진정성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당에서 4.3 항쟁이나 5.18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부분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변함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주 분들에게 제주 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갑니다. 네. 전원이 전야제도 가고요. 저희도 지켜봐 주시기를. 일단 국민의힘이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가 좀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관련된.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이 징계 이후에 이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이 모두 이제 SNS에 송구하다 이런 글을 남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수용한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자 불복이라 하면 뭐죠? 재심을 청구한다. 두 번째는 법원에 우리 흔히 아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일 텐데 지금 8일날 회의를 하고 이틀 뒤인 10일날 회의를 했다고. 그 중간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뭐 이런 걸 다 내라고 해서 절차적인 완벽성은 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문에 가처분 소동을 있어가지고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 부위원장인 전주회 의원이 둘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 김재원 최고는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들끼리 그런까지 다 계산해서 했다라고 보면 절차를 다 완벽하게 해줬다. 두 번째는 태용호 씨와는 달리 김재원 최고는 본인의 설화였잖아요. 거듭된 설화, 미국까지 가서 계속된 설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한들 안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을 테고 법원 가처분도 절차적으로 완벽을 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거다. 저는 그 김재원 최고가 다시 뭘 반발할 근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결국 개인적인 설화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예.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사실 가장 큰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반감을 살 사항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3개월 만에 해서 어쨌든 총선에 나갈 여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1년을 해버리면 자기는 총선에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바로 받아들이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총선에 어떻게든 나갈 여지가 없다면은 글쎄 불복을 하든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징계를 예를 들어 좀 감경을 해서 1년 이하로 뭐 6개월 정도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본인도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면 본인은 출마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고 전제를 할 경우에는 그런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우리 공화당에 계신 뭐 조모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그림이 아직 안 그려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흐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제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 두 분이 이제 달빛 고속도로 이런 이제 영원함 간의 철도. 현안 가지고 철도. 아니, 철도죠. 예, 철도.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그건 좀 그러면서 김기현 당 대표를 향해서 뭐 옹졸하다, 뭐 대통령실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 시장의 어떤 때리기, 대통령실하고 김기현 대표 때리기, 이게 어떤 속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읽히던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지금 대구에서 서울에서 볼 때는 시골이라고 해서 대구에 내려가 있지만 큰 정치인이다. 큰 정치인. 네. 그리고 뭐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야당 대표도 만나는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륜의 정치인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저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한 걸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비공개를 할 것 없이 공개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네. 그다음에 쭉 목표가 뭐냐면 달빛 철도에 민주당이 협조해 주세요. 왜? 이전에 그 대구 경북 신공항하고 광주의 군공항 이전을 특별법으로 같이 딜을 해가지고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달빛 철도 꼭 민주당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굉장히 경륜을 자랑한 거예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역시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애를 쓰고 난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면 대권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하은기 부대변인. 지금 요소야대이지 않습니까? 예. 뭐 지자체장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부든 국회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없죠. 전 저 모습을 왜 대통령께서 안 보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핑계로는 거래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예.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가 맡기고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다. 예. 해놓고 그와 별도로 선출된 권력끼리 만나서 협치하고 뭐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홍준표 시장이 가져갔다 먹었다. 왜 이런 기회를 대통령께서 놓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대통령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 관련한 오해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을 아끼고 홍준표 시장이 이제 김기현 대표를 자꾸 지칭을 해서 네. 뭐 옹졸하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 게 지도부의 그래도 대변인으로 본다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근데 그분의 캐릭터가 워낙에 그렇게 좀 정치적인 언사가 여러 방면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 선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도 거의 뭐 우리 윤 대변인님과 거의 비슷한 이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노회한 정치인이고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그냥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의 계속된 발언들의 취지를 보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번은 좀 때렸다가 한 번은 무릎 꿇었다가 때렸다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접전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주의 민심을 본인이 좀 갖고 싶다 일부라도 이런 취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특히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옹졸하다 이건 제가 봤을 때 팩트인 것 같은데요. 당선된 이후에 장관한테 전화하는데 왜 홍준표 시장한테 전화 안 합니까? 왜 전화 돌리고 좀 다퉜던 사람도 품어 안고 이런 여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여야지. 옹졸한 거 맞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 없이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풀어내는 게 정치력이고 지도력이죠. 자, 그런데 이제 5월에 이제 임시국회가 또 열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법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특별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야가 이제 입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하영기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뭐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소통은 필요한데 이게 좀 꽉 막혀 있잖아요. 어떤 탈출구를 먼저
그 찾아야 될까요? 여당이 신성호 의원. 여당이 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하부대변인 말씀대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화끈하게 한번 사진 찍고 잘해봅시다라고 하면 네. 사진도 그럴듯하고 메시지도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건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만난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나 검찰이나 법무부 입장에서는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수사는 종결해야 돼요. 왜? 대통령하고 악수까지 하고 잘해보겠다는데 어떻게 눈치 없는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단 말이라고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면 수사는 끝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 대목에서 어. 수사 못한다. 대통령이 만나면 이 네, 기자는 네. 못한다. 우리 송금주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럼 검찰 영향을 받습니까? 혹시? 영향 받지 않습니다. 에이. 받지 않습니다. 아니, 문재인 그거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대통령들도 그렇고 물론 그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만났다는 자체 플러스 뭔가를 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검찰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이나 여당한테는 훨씬 낫습니다. 그 말씀 자체 그 안에 안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않고 대통령 심기 경호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대통령 심기 경호에보다는 국시나 국책 방향, 나라가 가는 방향에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을 엄청 받을 거다. 왜 야당에서 가만 안 두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눈치 없이 말이야. 당신을 수사하고 이게 법사에서 난리 날 건 뻔해 보이잖아요. 내 왜 말은 검찰이 국시나 국책 방향을 저, 맞춥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는 아니, 거고 이런 야당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야당 절대 그렇게 자, 안 그러면 합니다. 그 현실에서 어렵다고 생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봐. 윤재옥, 박광원, 윤재옥 원내대표 회담을 하는데 뭐 대통령 같이 한다 만나든지 아니면 세 명이 만나든지 아니면은 글쎄 좀 더 발전한다면 뭐 다른 당사자를 끼울 수 있겠는데 그렇게 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여기에 계속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왜 안 만납니까라고 계속 하시기에는 이미 철이 지나갔다고 시간. 아니 저는 박영환 앵커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귀에 쏙 들어오던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5명이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 플러스 대통령까지.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큰 그림으로 줬습니까? 왜 그거를 마다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변인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바로 질문했습니다. 앵커 거치지 않고. 물론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기에는 여야가 너무나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먼저 풀고 또 용산에 요청을 하고 이런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점이 먼저 그 선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 당사에는 김영삼 대통령님 초상화가 걸려 있죠. 아마 YS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YS를 되게 곤란하게 한 적이 있대요. 둘이 얘기했는데 언론에 풀어버려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니까 참모들이 YS가 얘기했던 게 대통령이 야당한테 팔은 져줘야 된다. 그래야 이라도 건진다. 아니면은 이도 못 건진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렇게 자존심만 세우고 뭐 그 별도의 국민의힘 내부 논리를 말하면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도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조하게 국민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 의원님. 이거 우리 젊은 허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반박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정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현실상 보기에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만납시다. 그것도 둘이 만납시다라고 했던 그 논리를 야당에서 계속 반복하시기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뭐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네. 대통령께서 사실 저는 잘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좀 더 소통하면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달 좀 해주시면. 네, 윤 대변인도 한 말씀 한마디 짧게. 네,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거는 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은기 부대변인 처음 나오셔가지고 아주 촌철살인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해법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수사나 이재명 대표 만나고 안 만나고 어떻게 되는 건 윤석열 정부 성공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별도의 성과를 내야 된다. 네,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박영환의 시사 1번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